유영재 씨로부터 전화는 물론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선원숙 씨가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애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 이슈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전말을 제3자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 최대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단독 기사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영재 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A씨가 있었다. 헤어짐과 선운숙 씨와의 만남과 결혼 그 사이가 굉장히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연애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영재 씨가 사모니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영재 씨가 사모니였다는 내용을 하니까 적지않은 분들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유튜브에서 유영재 씨 결혼할 때 사모니란 말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 막 씹으려는 사람들이랑 확인하고 검토한 끝에 말한 거랑 같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심정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좀 힘드실까 괴로우실까 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억측들이 너무 많잖아요. 논란도 너무 쏟아지고 유튜브 상에서도 자극적인 내용들만 따다가 그냥 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이혼 조정 기간 동안에 동치미를 함께 출연했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두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조정을 할 동안은 동치미를 출연한 바가 없어요. 그냥 한 달 전에 찍어놓은 방송이 지금 진행될 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방송에 나갈 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혼 조정 기간에 함께 출연했다는 건 진짜 억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미리 찍어놓은 내용들이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같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막 두세 달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억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바 관련 내용들을 하나 둘씩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다루니까 사모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 A씨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3일 날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 출연해서 관련 내용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선운숙 씨가 심경을 밝혔는데 그 이혼 이유에 대해서 막 억측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오늘 진짜 선운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제가 어렵사리 취재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웠거든요. 요거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운숙 씨가 이혼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다라는 내용은 처음 들었어요. 일단 선운숙 씨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었어요.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지인을 제외하고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동치미에 출연을 해서 신혼 생활도 공개를 했고 일상생활도 공개했고 신혼여행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럼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의 치부를 밝히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뭐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심경만 밝힌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밝혔느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사실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그런데 근거 있는 사실은 뭐냐, 매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혼 관계, 사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역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님 여부. 맞아요. 제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다. 기사를 보면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로 이 얘기를 꺼냈다. 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혼 관계 여성 A씨, 형 A씨. 두 번째,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 이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선운숙 씨가 대체 왜 이혼을 했나?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억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돈 문제다, 뭐 여자 문제다, 사생활 문제다, 굉장히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선운숙 씨가 결혼을 발표할 당시부터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혼을 맞이한 늦은 나이였고 젊은 시절에 청춘 스타, 정말
정말 탑스타였잖아요. 대한민국 연예계를 빛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결혼 발표 자체가 선우은숙 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이었다. 근데 양측이 밝힌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성격 차이였습니다. 이거를 뭐 있는 그대로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성격 차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유명인들이 이혼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밝히는 꾸미는 말이죠. 여러모로 선우은숙 씨나 유영재 씨를 컨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특히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유영재 씨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취재 과정에서 선우은숙 씨의 핵심 지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이혼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뭐 사생활 문제, 여자 문제 아닐까? 돈 문제 아닐까 싶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부분은 두 사람의 결혼 과정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로부터 청혼을 받은 이후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영재 씨가 꺼낸 카드가 바로 건강 카드였는데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경우에는 함께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법적 보호자로서 아들이 언제 오냐? 내가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우은숙 씨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선우은숙 씨가 받아들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영재 씨가 혼인신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더니 선우은숙 씨가 나 혼인신고는 안 해요.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왜 유영재 씨가 안 하냐고 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세상을 한번 시끄럽게 하는 게 싫다.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로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 이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게 언론에 노출될 거 아니냐?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나 이거 자신이 없다. 안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보호자 들어오세요 하면 누가 들어가냐? 나는 동거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역시도 아플 때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 사실 저 같은 나이 또래도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영재 씨 나이 또래에서는 상당히 먹히는 이게 플러팅이래요. 이게 건강 플러팅. 유영재 씨가 나이가 4살 정도 더 어리잖아요. 더 어리기 때문에 아플 때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건강 플러팅이 상당히 먹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소위 말하는 이런 플러팅을 유영재 씨가 이미 앞서서 팬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영재 씨의 팬들과 그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잘 먹히느냐? 유영재 씨가 이제 2, 3년 전 작가 A씨와의 관계를 이어가던 그 시기에 팬들에게 본인이 아프다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영재 씨의 이인데 유영재 씨가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임플란트를 해서 제대로 죽도 못 먹고 있다.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다. 라고 하니까 팬분들께서 너무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유영재 씨한테 죽도 주고 후원금도 주고 보약을 해드셔라. 치료 잘 받으시라. 뭐 아플 때 돈 걱정하면 안 된다. 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의 후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 상당하게 큰 금액을 후원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40, 50대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유영재 씨의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신 거죠. 이와 같은 이제 건강 플러팅들이 선우은숙 씨에게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선우은숙 씨가 사실 다 포기했잖아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봤을 때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내 옆에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남편이 있은 것만 해도 감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유영재 씨의 약속과는 달리 선우은숙 씨가 실제로 아프거나 힘들 때 곁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뭐 유영재 씨가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방송에서도 했어. 저는 이제 방송에서까지 이런 얘기 하실 줄 몰랐거든요. 선우은숙 씨에게 난 꽉 잡혀 산다. 1년 동안 우리가 싸우면서 화두가 됐었는데 술조차 제대로 못 마셔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술을 포기할 것이냐 가정을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술과 귀가 시간은 다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술 맛을 택했다. 처음 몇 번은 술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선우은숙 씨의 전화를 무시했다.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가 잡았고 마음도 편하고 술 맛도 좋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내가 세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집에 왔더니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해서 그때 이제 선우은숙 씨 얘기를 들었더니 야 너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냐고 실제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유영재 씨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하나둘씩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이 MSG는 좀 들어갔을 수 있을지언정 팩트에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뭐 유영재 씨가 결혼 이후에도 지인들 그리고 팬들이랑도 술자리를 종종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늦게 들어오신 경우가 있었고, 이 뭐 팬들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데미지가 쌓인 상태에서 올 초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선우숙 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폭발한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우숙 씨가 본인의 집에서 나가서 냉정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유영재 씨의 태도였습니다. 선우숙 씨가 집을 비운 한 달이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로부터 전화는 물론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선우숙 씨가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역시 굉장히 창피하고 속이 상하기도 한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잘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지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우숙 씨 입장에서는 돈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마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하나면 딱 족한 사람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그 관심조차 나에게는 없었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단 한 통도 연락이 없는 걸 보고 선우숙 씨가, 뭐 이건 지인들의 말입니다. 선우숙 씨가 직접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이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동치미에서 선우숙 씨가 이 내용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으면 다 되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면은 좀 섭섭할 만하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역시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사원 문제와 사실혼 관계의 문제 다 터지면서 선우숙 씨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됐다.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 유영재 씨가 선우숙 씨에게 한 플러팅이 뭡니까? 건강 플러팅이잖아요. 건강 플러팅. 당신이 아플 때 늘 옆을 지켜주겠다. 당신이 쓰러지면은 아들, 딸들 오는 시간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내가 같이 병원에 들어가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인 유영재 씨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양측이 조정을 거쳐서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힌 이유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유영재 씨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혼 이후에 유영재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선우숙 씨가 마련한 신혼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은 아니니까 떠나는 게 마땅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는 뭐냐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선우숙 씨의 지인들에게 제보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영재 씨의 측근과 지인들에게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영재 씨가 결혼 이후에도 팬들이랑도 종종 술자리를 갖고 그랬다. 근데 사실 팬들이랑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 싶지만, 팬들 다수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좀 자제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영재 씨가 새벽 2시, 3시, 5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랑 마실 때 새벽 5시에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술자리도 있었고 귀가 역시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정사에 상당한 많이 영향을 미쳤고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 유영재 씨는 이혼 이후에 일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분이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혼을 하자마자 경인방송 라디오 그 스튜디오 근처인 것 같아요. 인천의 모처에 새로운 거주지를 잡았다. 이 인천 이사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유영재 씨 유튜브 라디오 방송 진행 과정에서 보시면 정말 열혈 팬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열혈 팬들 가운데서도 약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옹호도 하시고 여러 개 이제 슈퍼챗도 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다. 역시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결국 따져보니까 이게 나가면은 굉장히 뭐 파급력도 있고 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영재 씨의 개인사잖아요. 개인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유영재 씨가 만약 혼인 관계에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하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선우숙 씨가 바랬던 것은 돈도 사회적인 위치도 아무것도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었는데, 최소한의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어쨌든 유영재 씨는 라디오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다 못난 사람이다, 내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에둘러서 심경을 표현했고 14일날 진행된 경인방송 오프닝 방송에서는 꽃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을 흔히 인생의 비유하곤 한다. 삶의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와 참 닮았다는 내용들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도 고난, 역경이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발뒤로 조금 더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김기아의 나만의 방식이란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경인방송 라디오가 유영재 씨가 다 작가도 하고 선곡도 하시는 그런 방송인데 결과적으로는 침묵이라는 선택을 한 그 행간을 시청자분들과 팬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유영재 씨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